이 향촉문화관 3층과 4층은 대구 문학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전시관은 작가와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만든 전시홀입니다. 문인들이 찾던 술집, 다방, 그리고 그 골목길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낸 곳이고, 그들의 어록도 같이 표현해 두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박목월 시인도 여기 계시네요. 고 박목월 시인은 1916년생이시고요. 경주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개성중학교, 서울의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잠시 일을 하셨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고 유경수 여사의 시 선생으로 하셨다기도 하고, 또 대통령 창가를 작사해서 권력에 아첨하는 오용 시인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도 그의 제자라고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육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육사 선생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대구 문학 아카이브라고 하는 곳인데 작가들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구 문학을 빛낸 거장들과 그들의 작품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시 공간은 근대 문학이 태동했던 1920년부터 1960년대까지 대구의 문학의 그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침략에 항거한 항일 문학, 6.25 전쟁 이후 대구 문인들의 문학 양상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출간된 책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 소중한 자료이죠. 이 책들을 보니까 예전에 책을 직접 만져보고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때 그 느낌을 직접 받고 싶었습니다. 이상화 등 1920년대의 작품들 전시되어 있습니다. 문학관 전시실 중간중간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명예의 전당으로 꾸몄는데 대구 문학을 빛낸 현진건, 이상화, 이장희 작가의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을 잘 나타낸 문구가 적혀 있네요. 낭만과 저항의 민족 시인.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시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지 않을까 싶네요. 대구 시내의 그 현대백화점 옆에 보면 이상화 고택도 있습니다. 대구에는 근대골목 투어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장희 시인은 그 일제강점기 시인으로서 부모가 그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일제 하에서 잘 살던 집안인데, 근데 이분은 그 부친이 중추원 참의로서 일본인들과의 교제가 빈번해서 아들 이장희 시인에게 중간 통역을 맡기로 했지만 이장희 시인은 한 번도 복종하지 않았고 총독부 관리로 취직하라는 지시도 거역해서 부친은 이장희 시인을 버린 자식으로 아주 단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도로 빈궁한 삶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 그치자 했던 마지막으로 현진건 시인은
과거 동아일보를 재직했을 때 그 1936년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재패를 해서 그 보도할 때 사진의 일장기를 말소시킨 일로 일제에 구속돼서 옥고를 치르셨다고 합니다. 이상화 시인을 그 추천해서 그 동인지 백조의 일원이 되었고, 또 형은 그 임시정부의 요인인 현정건입니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네, 잠시 이육사 선생의 교목이라는 시를 한번 들어보시죠. 차라리 봄도 꽃 피진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 이육사 시인은 일제 감경기 하에 독립운동과 항일운동을 하시다 검거되어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민족의 신념을 담은 저항시를 많이 만드셨는데 대표적인 작품은 청포도, 광야, 절정 등이 있습니다. 다 모인 거지? 자, 다들 가져오시는 여기는 애니메이션이 상영되는 곳인데 제가 촬영할 때 그 순간은 멘트만 나오는 그 부분이라 담지 못했습니다. 4층은 책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서재가 있고 기획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학 로드라고 하는 투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주요 건물 다방이라던가 그 역사적인 곳을 투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신청을 해뒀는데 투어하게 되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상 있잖아. 그러네. 그러네. 층으로 딱 앉아서 보면 되잖아. 향전동 주변 한번 볼까요? 이 구도심은 건물이 좀 낮게 오래된 건물들이 있고 주위에는 높은 건물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네, 밖으로 나가시면 기획 전시실이 있는데 지금은 고 문인수 시인의 그 유품과 작품들을 모아놓은 그 회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 문인수 시인은 1945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셨고 고등학교 때 대구로 전학을 왔다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를 쓰셨다고 하시고요. 파킨슨병으로 약해 몸이 좀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술도 끊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전시회 보시면 그분이 생전에 쓰셨던 모자도 있고 각종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 문인수 시인은 마흔에서야 등단하셨다고 합니다. 늦게 등단하셨는데 그렇더라도 미당문학상, 모골문학상, 평원문학상 등 많은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전여작으로는 늪이 늪에 젖듯이 라는 시고요. 지금 여기 전시장에는 12권의 시집을 읽어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정막소리, 배꼽, 쉿 등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고 문인수 시인의 그 그림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구 문학관을 둘러보았습니다. 대구 문학관을 다 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하에 음악 감상실이 있는데 그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향이라는 음악 감상실인데 이 녹향은 대한민국 최초의 클래식 음악 감상실이었습니다. 고 이창수 대표가 해방 직후였던 1946년 10월에 그 향촌동의 자택 지하에 몇몇 지인들과 예육회라는 음악 동호회 모임을 만들고 그 소장하고 계셨던 500여 장의 음반으로 음악 감상회를 시작한 것이 이 녹향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 녹향 음악 감상실이 나중에는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 이창수 대표가 돌아가시면서 지금 현재 그 아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2014년 대구시와 중구청이 도심 재생 사업을 펼치면서 지금의 그 향촌문화관과 대학문학관을 건립하고 그 지하에 녹향을 유치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그 모습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녹향에 보시면은 옛날 파일들이 있는데 이 안에 보시면 그 전에 했었던 음악 감상회의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 감상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음악 감상실로 들어오시면 예전에 음반을 재생했던 재생기들이 있고 좌석들이 있습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음악을 들으실 수 있고 요일과 시간대별로 그 주제가 정해져서 거기에 대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또 신청곡도 받습니다. 스피커 소리가 좋아서 음악 듣는 그런 맛이 있는 곳입니다. 예, 여러분께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